시간에 쫓기거나 몹시 서두를 때 또는 재촉을 당할 때 스트레스를 받아요. 또 너무 빨리 움직일 때 우리는 안정을 잃습니다. 정서가 불안정해진다고. 뭐 그런 경험들 다 있겠죠. 저도 가끔 겪습니다. 제한 속도 100km로 달려야 할 구간을 140km나 150km로 달리게 되면은 연료만 많이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불안정한 정서를 이루게 돼요. 그 자기 자신도 모르게 흥분해서 들뜨게 된다고. 그리고 피곤이 가중됩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사고들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속도라는 그런 거예요. 속도와 효율성은 아주 냉혹한 비인간적인 것입니다. 너무 서두르는 바람에 제정신을 차리지 못해 실수를 저지르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어떤 직장이라든지 마감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뭐 신문사건, 방송사건. 마감 시간이라는 게 아주 비인간적인 거예요. 원서 제출 마감 시간. 뭐 아우성이지 않습니까? 차분히 생각하면서 일할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한데 사람이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감성을 지닌 사람이기 때문에 차분히 생각하면서 행동할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한데 계속 쫓기다 보면은 엉뚱한 데로 뻗어나갑니다. 아프리카 그 원주민들이 표현대로 무슨 일에나 영혼이 따르지 않으면 불행해집니다. 바삐 서두른 사람은 제정신이 없잖아요.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삽니다. 이 풍진 세상을 왜 우리가 삽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고. 한마디로 하자면 불행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이 세상인데 카드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을 낳아 길러준 어머니를 살해하는 이 막대한 세상에서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할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에요. 어떤 한 집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는 그런 세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안정감을 잃고 제정신을 잃고 바삐 쫓기면서 살기 때문에 온전하게 생각하고 행동할 그런 여유가 없는 겁니다. 무엇보다 먼저 마음의 안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기본적인 거예요. 마음의 안정이 없으면 모든 것이 뒤틀립니다. 마음이 안정돼야 사람의 도리를 생각할 수 있고 주위의 사물을 제대로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바라는 행복은 온갖 생각을 다 내려놓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시간을 갖는 데서 그 움이 틉니다. 복잡한 생각, 미운 생각, 고운 생각 다 이제 부려놓고 그저 무심히 자연을,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그 안에서 행복의 싹이 틉니다. 진정한 행복은 이 다음에 이루어야 할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늘 이 다음에 뭐 이것저것 다 일해 마치고 어디 시골에 조용히 내려가서 집이나 한 채 지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무슨 행복을 마련할 거고 이런 그 설계들을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이 다음에 이루어야 할 그런 목표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이 순간이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되돌아보세요. 한순간이나마 행복을 누렸던 그때는 한순간이었어요. 미래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을 삶의 목표로 삼으면서도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놓치고 있어요. 지금이 바로 그때이지 다른 때가 우리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늘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 다음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언제 어디서건 바로 그 순간의 행복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어떤 특정한 기회에, 어떤 특정한 시간에 행복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흔히들 원하던 것들을 얻는 것을 행복이라고 알고 있어요. 뭐 자동차를 가지고 싶은 사람은 자동차, 또 어떤 가구, 또 어디 요새 또 이제 5월달에 뭐 있다 보니까 한 자리 하고 싶은 그런 권력, 또 이제 뭐 자기 짝을 갖고 싶은 사람, 이런 욕망을 이루면은 행복해하고 이런 욕망을 이루지 못하게 되면은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원하던 것을 막상 갖게 되면은 한동안은 흐뭇하고 느긋해할지 모르지만은 머지않아 시들해집니다. 다 우리가 겪은 일이에요. 머지않아 그렇게 소중하던 것이, 그 소중하던 물건이 머지않아 시들해진다니까요. 거기 있는지 마는지 쳐다도 안 보게 돼요. 그것은 모두 덧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늘 변화하기 때문이에요.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늘 변할 수 있는 그런 이 덧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들은 어디까지나 삶의 부수적인 것이지 본질일 수가 없어요. 본질은 변할 수 없습니다. 부수적인 것은 상황에 따라서 늘 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라든가 무슨 가구라든가 어떤 권력이라든가 등등 이런 것들은 다 삶의 어떤 부수적인 겁니다.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부수적인 것과 본질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우리가 가치를 부여해야 되지만은 부수적인 것은 그렇게 가치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행복은 요구하고 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지는 거예요. 행복을 우리가 요구하고 추구한다고 해서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선물이에요. 추구하거나 요구하게 되면 행복은 우리를 비켜갑니다. 지금 이 찬란한 봄날에 이 순간을 우리가 사람답게 살 수 있다면 이 안에 행복은 깃들어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무엇에 쫓기듯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장원이라는 선배는 그의 평생의 소망이란 글에서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인왕산 아래 옥류동 골짜기에 있는 허름한 집 한 채에 마음이 끌려가지고 언젠가 그 집을 사들여서 꾸미고 싶은 소망에 아주 부풀어 있어요. 그 집을 팔려고 내놨는데 집값을 물어보니까 엽전으로 500냥, 500냥이면 250년 500냥이면 그렇게 하면 큰 돈이 아닌가 봐요. 그래서 이걸 자기가 이제 사가지고 그런 꿈을 꾸어요. 집 둘레는 평소 자신이 좋아하는 나무를 심고 꽃을 가꾸고 채소밭을 일구고 사는 꿈에 그런 늘 부풀어 있습니다. 이 평생 소망의 그 부록에서는 자신이 꿈꾸는 그 이상적인
주거 공간에서 어떻게 살겠다는 생활의 모습이 낱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내가 누리는 행복, 일상에 쓰는 도구, 늘 하는 일, 귀중하게 여기는 책, 즐기는 경치, 조심할 것 등을 차례차례로 나열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맑은 복 8가지를 들고 있는데, 그건 다음과 같습니다. 그 부록에 보면 자기가 말하는 맑은 복 8가지를 들고 있어요. 첫째, 태평시대에 태어난 것. 자기가 태어난 시대가 저단이 없고 아주 태평시대를. 그러니까 그때가 우리 소위 그 문해부흥기라고 할 수 있는 영정조 시대입니다. 250여 년 전, 다산 이분들이 살고 하던 때예요. 첫째, 태평시대에 태어난 것. 둘째, 서울에 사는 것. 요즘 같은 서울은 대단한 건 아닌데 250여 년 전 서울은 도성으로서 시골은 너무 여러 가지로 풍경하고 교통수단 같은 것도 요즘같이 안 해서 서울이 아마 살기 좋았던가 봐요. 셋째가 다행히 자기 자신이 다행히 선비축에 낀 거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제 교육을 받았다는 거죠. 선비축에 낀 거. 넷째가 문자를 대충 이해하는 것. 겸손한 표현이에요. 문자를 대충 이해하는 것. 다섯째, 산수가 아름다운 곳 하나를 차지하는 것. 아마 자기가 꿈꾸던 옹기동 골짜기 그 집을 아마 사들여서 이런 표현이 나왔는지 모릅니다. 산수가 아름다운 곳 하나를 차지하는 것. 여섯째, 꽃과 나무 1000그루를 가진 것. 이거 대단해요. 꽃과 나무 1000그루를 가지고 있었던가 봐요. 또 일곱째, 마음에 맞는 벗을 얻은 것.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마음에 맞는 벗이 있다는 사실 든든한 자산이에요. 여덟째, 좋은 책을 소장하는 것. 이와 같이 그 맑은 복 8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각자 내 자신이 어떤 맑은 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세요.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정말 내가 조촐하게 지니고 싶은 그런 맑은 복을 한 번씩 있다면 한 번씩 들어보세요. 들춰보십시오. 그런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우리가 살았고 맑니 흐리니 그런 그 분별도 없이 살았기 때문에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겠지만 이 다음 한가할 시간에 내가 지금 순간순간 나에게 주어진 맑은 복을 내가 어떻게 받아 쓰고 있는가 한 번씩 그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저는 새삼스럽게 제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전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경전이 됐건 글이 됐건 건성으로 객관적으로만 읽고 지나치지 마십시오. 그것을 자기 자신의 삶과 자기 자신의 삶을 그런 거울에 비춰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경전을 읽는, 그 책을 읽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경전을 통해서, 그 책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읽는 거예요. 새삼스럽게 제 자신의 처지를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제가 산중에서 혼자 지내면서도 기가 죽지 않고 나날이 새로워지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 뒤에서 내 자신을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럴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내 둘레에 무엇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니까 스승과 마을봇이 될 수 있는 몇 권의 책이 있습니다. 이 고마운 존재들이에요. 스승과 마을봇이 될 수 있는 몇 권의 책을 제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통합된 되겠네요. 둘째, 출출하거나 무료해지려고 할 때, 무료해지려고 할 때 마시는 차가 있어요. 내가 산중에서 살면서 차 맛을 모른다면 무슨 재미로 살까? 이런 생각을 문득문득 하게 돼요. 단지 차만 마시는 것이 아니고 그 차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또 사물을 보고 생각하고 그런 그 여유를 갖게 됩니다. 어떤 삶의 아주 맑은 여백 같은 것이죠. 셋째,
혼자 사는 사람들이 딱딱하고 굳어지잖아요. 걸프사는 그 신경질이나 버리고 내가 굳어지려는 그 삶에 탄력을 주는 음악이 있어요. 물론 다행히 거기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곳이라서 건전지로 쓰는 조그마한 뭐 소리통을 통해서 음악을 들을 수 있어요. 또 넷째, 내 일동을 기다리는 채소밭이 있다는 사실이 아주 새삼스럽게 고맙게 여겨지더라고요. 책과 차와 음악과 채소밭이 내 삶을 녹슬지 않게 받쳐주고 있다는 그런 사실이 아주 고맙게 여겨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한가한 시간에 자기 삶을 녹슬지 않게 받쳐주고 있는 그런 그 맑은 복이 몇 개나 되는지 한 번씩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바쁜 일상 속에서 마음 한구석에는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한적한 삶을 누리고 싶은 그런 꿈을 지니고 있습니다. 누구나 그래요. 이 다음 대개 이제 아이들은 시작도 해놓고 어디 시골에서 내려가서 진짜 내가 조그만 밭대라도 읽으면서 한가하게 그동안에 살지 못했던 그런 한가하게 좀 지내고 싶다 이런 소망들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꿈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아주 우리가 풋풋한 가슴을 지니게 합니다. 또 이러한 꿈은 우리들의 그 본능이에요. 꼭 무슨 돈 있는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그 본능적인 소망이 있다고요. 앞에서 이야기한 선비의 평생의 소망도 그런 꿈의 일종의 표현입니다. 언제 현실로 이어질지 알 수 없는 소망이지만은 미래를 설계하는 그 상상만으로도 현재의 그 삶은 아주 풋풋해질 수 있습니다. 일상에 찌들지 않고 늘 풋풋한 그런 그 가슴을 지닐 수 있어요. 그런 꿈이 있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소동파는 뭐 송나스의 시인이고 관련해서 소동파는 그의 적벽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 강물의 맑은 바람과 산중의 밝은 달이여. 저 강물 위의 맑은 바람과 산중의 밝은 달이여. 귀로 들으니 소리가 되고 눈으로 보니 빛이 되는구나. 가지고자 해도 말릴 사람 없고 쓰고자 해도 다할 날 없으니 이것은 천지자연의 무진장이로다. 저 강물 위의 맑은 바람과 산중의 밝은 달이여. 귀로 들으니 소리가 되고 눈으로 보니 빛이 되는구나. 가지고자 해도 말릴 사람 없고 쓰고자 해도 다할 날 없으니 이것은 천지자연의 무진장이로다. 우리 둘레는 이런 그 천지자연의 무진장한 천지자연의 소리들이 무수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챙기지 않기 때문에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내 일상생활과 아무 그 연결이 안 돼요. 그러나 맑은 바람과 밝은 달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세상에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또 맑은 바람과 밝은 달이 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름달 같은 거 볼 때 나이 든 사람은 제대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젊은 사람은 어우 또 잘 있었네 뭐 이러겠지만 요즘은 뭐 텔레비 통해서 날마다 보니까 내 남은 평생에 둥근 달을 몇 번이나 볼까. 나이 든 사람은 그럴 거예요. 둥근 달을 보면서 달맞이를 하면서 내가 이 남은 생애 동안 이 달을 몇 번이나 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한 번 지나가 버리면 다시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때 그걸 감사하게 받아쓸 수 있어야 돼요. 또 다른 기약할 수 없습니다. 이 다음 달에 흐려서 비가 와서 날이 굳어서 뜰지 말지 알 수 없는 거예요. 뭐 기회란 그렇습니다. 달뿐이 아니라. 강산은 본래 주인이 따로 없습니다. 강과 산은 본래 주인이 따로 없습니다.
그것을 보고 느끼면서 즐길 줄 아는 사람만이 바로 광산의 주인이 됩니다.